네, 안녕하십니까. 무리함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이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파트 돌아다니면은 아파트에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꾸며놓고 집에도 뭐 이렇게 불 번쩍거리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 추천해주고. 네. 어쨌거나 요즘 한국은 공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다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저희 지금 그 물리 쪽, 특히 그 라그랑주 역학이랑 그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라그랑지안 쪽을 조금 봤었고, 이번 주부터는 거기에서 이제 해밀토니안 쪽으로 좀 넘어간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현철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 문제가 있지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쪽, 여기부터 이제 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넷서 정리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거를 리뉴얼 한번 했어요. 좀 알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아무래도 약간 해밀토니안을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쪽으로 먼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들어갈 때, 사실 구조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게 할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페이지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일단은 구분을 좀 하더라고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 이게 번역이 뭐지? 한글 번역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하고 페이지 스페이스하고 일단 구분을 하는데, 뭐지? 어, 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는 보통 이제 그 매니폴드로 얘기를 하는 거고, 포지셔너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탄젠트 벡터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면 거기까지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로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근데 페이지 스페이스는 이제 코디네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뭐야. 아,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찾아서 이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 자체에 대해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해밀토니안이라는 함수 자체를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이쪽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해밀토니안의 시작은 제가 참고한 이제 물리 책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라그랑지안을 저렇게 잡아놓고 그 탄젠트 번들 위에 잡혀 있는데 코디네이트를 잡으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지금 QI랑 이게 그 1부터 n까지를 그냥 줄여서 쓴 거예요. 그리고 QI 그 탄젠트 번들 코디네이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도 어 이제 디펜던시를 넣거나 안 넣거나 약간 두 개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참고한 물리 책에서는 그 라그랑 제한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함수로도 표현이 되는 경우는 약간 요런 모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이, 이 상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케이스 같으면 이 L이 T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트래젝토리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정리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게, 그, 라그랑지안의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 보존량이 존재한다, 이런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간에 따라서 시메트리를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가 하나가 있으면,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에, 그러면은 이제 그 포지션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트라젝토리가 하나가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탄젠트 벡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의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패스 트라젝토리를 L 위에다가 넣으면은 이 L이 t에 대한 펑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바로 서 있는 D를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L이 t에 대한 펑션이 됐을 때 그 일변수 함수로 취급하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이 패스를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계산을 하는 게 좌변이고요. 네, 근데 우변은 그냥 체인룰을 쓴 거예요. 네, 체인룰을 써서 지금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여기 그 t가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t가 이제 qi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qi 닷자리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인룰을 쓰는 건데 qi 자리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QI가 T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슬롯이 더 있잖아요? 이번에는 QI 닷자리에서 편미분을 하고요. 이번에 QI 다시 T에 대한 펑션으로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해서 붙여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 파셜 데리베티브를 한 번 더 취해야겠죠? 근데 이 T는 그 미분하면은 1이 나올 테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냥 우변에 체인룰을 써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패스를 이 트라젝토리를 특별한 걸 골랐잖아요.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만족하게끔 정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일단은 이 DL, DQI 다시 그 컨주게이트 모멘텀이라고 해서 PI라고 정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dqi 닷에 ddt가 dl dqi 이렇게. 요게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냥 pi로 바꿔 쓴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텀이 이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얘가 프로덕트를 적용한 것처럼 보이죠. 네, PI 곱하기 QI 닷을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 두 텀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묶은 거고요. T에 대한 미분으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 L의 T에 대한 그 직접적인 디펜던스를 미분으로 나타낸 녀석을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미분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서 해밀토니안으로 정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된 레퍼런스를 봤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 네, 이 부분을 따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t에 대해서 편미분이 만약에 0이면 그 L이 라그랑지안이 그 시간에 대해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으로 옮겼을 때 편미분이 0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 H라는 녀석이 라그랑지안 그 오일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표준 모델에서 에너지 값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T 더하기 V.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는데 이게 에너지랑 그 표현이 비슷한데 사인이 달라서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PI를 사용하고 있고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계산에 이용되고 있고 QI 닷과 이 L을 계산할 때 이제 QI랑 QI 닷 이런 게 다 나올 테니까 지금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하고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계산값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해밀토니안을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제 잘 정제된 세팅에서는 그 QI하고 QI 닷 대신에 PI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정의된 함수로 그래서 페이즈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함수 곳에서 정의된 함수로 이제 여기는 게 해밀토니안 메케닉스의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죠.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얘기를 할 텐데 뭐 모티베이션 조금 이해되시나요? 이 계산. 이게 그 넷서 정리를 안 보셨으면 얘를 왜 계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요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넷서 정리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제 얘기할 만한 게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보면은 QI의 편미분이 오른쪽에 붙어 있고 왼쪽은 이 PI라는 녀석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QI에 대한 편미분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QI에 대해서 편미분이 인베리언트하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오일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인데, 네, 그러면은 비슷한 걸로 이걸 알고 싶어 하는 동기가 생기죠. D의 DT, 요 편미분이 0이면 이거에 해당되는 요 녀석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찾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찾아서 그 잘 관찰을 해봤더니 에너지랑 똑같이 생겼더라. 표준 모델에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약간 그 되니까 됩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네, 이 오일러 라그랑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좌변에서 이제 그 오일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에 따른 시간에 대한 미분이 나온다라는 거를 관찰로 해가지고 우변의 형태를 먼저 알고 싶은 건데 이 QI에 따라서 모멘텀이 잘 나오죠. 근데 시간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약간 복잡하게 나옵니다.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저, 이 부분이 뭔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음.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보면 한쪽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고, 네. 부호를 바꾸고 다른 쪽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 뭐라 그래야 되죠? D를 뭐라 불러야 되죠? 아니, 아무튼 편미분이 네. 아닌 그냥 시간에 대한 미분을 네네. 한 건데, 어, 뭔가 이것보다 이게 더 뭐 다루기가 쉽거나 더 좋은 구조이거나 뭐 그런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네. 제 질문이 너무 좋아서 설명이 보강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그 편미분이잖아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저희가 그렇게 봤었죠. 탄젠트 번들의 정의된 함수로 봤었죠. 그래서 이제 코오디네이트 써가지고
이 QI 자리에 오픈셋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스페이스 자리에 RN이 하나가 있고, 이게 QI 닷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대한 걸 하나 추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L이 코디네이트를 씌운 다음에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T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은 얘만 바꾸는 거죠. 네네. 얘만 바꾸는 편미분을 하고, 근데 이게 함수가 되려면은 위치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데리버티브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지금 좌변과 우변의 노테이션 차이가 뭐냐면, 좌변은 L을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오이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밸류에이션이죠. 이거는 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네. 네. 뭐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기도 한데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거든요. 이 자리에서의 시간에 대한 미분, 편미분 이렇게. 그쵸? 근데 우변은 지금 상미분 요거 하잖아요. 네. 우변은 H를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H가 애초에 요런 상태인 거예요. H가 지금 그 합성함수로서 그 오일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를 집어넣은 상태. 요렇게. 요렇게 들어간 상태거든요. 우변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하고. 아, T만 들어가면 되죠. T만. 여기서는. 네. 그래서 대충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 라그랑지아는 뭐 M하고 뭐 여기 T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T에 대한 미분을 다 이제 한 번씩 하죠. T에 대한 미분. 모든 자리에서. 모든 자리에서 T에 대한 미분을 한 게 이 함수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패스가. 그러면은 이 좌변의 편미분을 이 자리에서 계산한 녀석이 좌변이고요. 괜찮죠? 그 네. 다음에 여기서 해밀토니안은 아까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M하고 T하고 오일러 라그랑지안 패스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H는 요런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오일러 라그랑지안 패스를 집어넣으면 T에 대한 함수가 됐죠. 네네. 네, T에 대한 함수가 된 H를 이 자리에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녀석이 우변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우변은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에 따라서 이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시간에 따라서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매저한 거고요. 네네. 좌변은 좌변은 이 그 라그랑지안이라는 펑션의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싹 이렇게 그 이 위에다가 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 위에다가 다 이제 숫자를 붙여넣고 이 패스를 따라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니 이 패스를 따라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저한 녀석이랑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나오는 거는 일단 경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경로상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을 그 어떤 한 스테이트라고 해야 되나? 스테이트에서 그 T 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이고, 네, 얘는 그냥 그 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경로를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경로 방향으로의 변화율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그 패스 없이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패스 없이 이 자리만 있으면 계산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변은 패스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물리에서 이렇게 상미분 DDT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트라젝토리를 잡고 그 트라젝토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함수가 어떻게 변하냐고요. 네. 편미분은 그것보다 좀 제너럴한 스페이스를 잡고 스테이트를 모아놓은 스페이스를 잡고 그 위에서 스테이트만 살짝씩 바꿨을 때 어떻게 값이 나오느냐를 이 큰 스페이스에다가 쫙 깔아놓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상미분 나왔다가 편미분 나왔다가 네. 그래서 이게 좀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상미분 형태로 나올 때는 다 이제 보통 패스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이 패스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요거 상미분도 사실은 말이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대한 함수로 보고 있지 않고 t에 대한 함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h가 이렇게 나와요. 해밀토니안이 요런 식으로 따라가면은 나와요. 네. 처음에 이 계산을 보여주면서 해밀토니안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데 넬터 정리 관점에서 요거 찾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에 따른 네, 요 좌변이 뭐냐? 시간에 따라서 라그랑지안이 변하지 않으면 뭐가 보존되느냐를 찾으려는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레서 정리가 다 그 얘기예요. 네. 라그랑지안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지 않으면 시간에 따른 미분이 그 0인 게 뭐가 있느냐. 네. 그걸 찾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그 네터 정리의 시간에 따른 편미분에 대해서 나온 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중에 저 QI랑 QI 닷자리가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보존량을 일, 찾기 위해서? 그쵸. 일반적으로 바뀝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나오고요.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고 싶기 때문에, 네터 정리가. 이렇게 예쁘게 편미분 하나로 딱 떨어지게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 필드에 따른 플로우라는 것과 막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비슷한 짓을 할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이게, 어, 앞부분에 뭐 했는지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25분쯤 들어와서, 네, 간단하게. 앞부분에 그냥 여기 적혀 있는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어, 그, 이렇게 생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면 체인룰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익스프레션이 얻어지는데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편미분을 이렇게 고립시켜서 쓰면은 오일러 라그랑지안이랑 비슷한 폼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대한 미분 자리 이 상미분 자리에 들어가는 펑션으로 해밀토니안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 왜 이걸 찾느냐에 대해서 네서 정리 이야기를 조금 한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쨌든 해밀토니안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네. 저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가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한데, 왜 이쪽으로 포지션과 모멘타로 이루어진 페이지 스페이스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음, 그, 뭐 재밌는 점이 많은 거랑 별개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을 저렇게 정의하고 이게 그 표준 그 심플한 모델에서 해밀토니안을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찾아낸 방식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그 보존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시간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에 대한 보존량을 찾으면 그게 해밀토니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 이그잠플 그냥 짧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너무 예, 쉽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네. 근데 이 시간에 따라서 용술 상수가 변하면 라그랑제 안의 편미분이 0이 아니게 되고 그래서 H가 보존되지 않죠. 그것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왜 굳이 페이즈 스페이스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왜 굳이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쪽 고전역학 맥락에서는 라그랑지아는 그냥 그 탄젠트 번들에 정의된 함수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아는 이제 페이즈 스페이스로 넘어가는데 PI를 코디네이트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PI를 인풋으로. 네, QI 닷 대신에. QI 닷 대신에 PI를 인풋으로 삼는 약간 그런 세팅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 위에 보시면 저희가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PI랑 QI 다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QI 다시 그, 어, PI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QI에 대한 데이터도 아니잖아요. 조금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H를 요 데이터로 표현을 하려면 QI 닷을 PI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전역학에서의 르장드르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르장드르 트랜스폼에 관련된 거를 이게 재밌었습니다. 좀 신기한 것도 많이 있었고. 네. 일반적으로 이게 정의가 잘 되느냐? 사실 그 부분도 조금 미묘해요. 네. 좀 수학적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루는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물리학자들이 그냥 잘 되는 데서만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게 그, 그 조건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이계 미분이 0보다 큰 조건이다. 어떤 함수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웬만한 물리 시스템에서는 다 그 조건 내에서의 르장드르 트랜스폼만 이용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네, 대학원 교재에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살짝. 그쵸. 컨벡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컨벡스. 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그렇게 단순한 그거는 아니에요. 단순한 컨버전은 아니에요. 이걸 만족하는 이 변환, QI 닷을 P에 대한 펑션으로 다시 쓰는 거. 이게 그렇게 그 심플한 작업은 아니고요.
물론 심플한 예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하모닉 오실레이터 보면은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네. P를 운동량이 이건데 X에 대한 컨주게이트 모멘텀이 mx 다시잖아요. 그냥 라그랑지안의 편미분으로. 그래서 이제 P가 그냥 이거니까 르잔드르 트랜스폼이 너무 쉽거든요. X 닷은 그냥 m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X 닷을 P 오버 M을 찾은 다음에 바꿨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H가 P와 X에 대한 펑션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P와 X만 존재하는 스페이스 위에 정의된 펑션. 그래서 페이지 스페이스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좀 재밌는 관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또 한번 했거든요, 제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잘.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보면은 완전 리니어하진 않죠. 이 그러니까 세타 다타고 피 세타 자체는 이제 그냥 리니어해 보이는데 이 포지션이 달라지면 달라지거든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게 조금 있고요. 장르 트랜스폼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그 뭐지 남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세컨 데리버티브가 뭐 0보다 그거는 이게 지금 리니어니까 세컨 데리버티브가 그냥 0이죠. 어쨌든 포지션을 안 넣고 세타 닷과 피 세타의 관계만 보면. 네, 아무튼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 그냥 예제까지 좀 해봤고요. 근데 사실 할 얘기가 더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근데 먼저 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순서를 바꿔놨어요. 음, 그래서 뭐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그 P와 그 컨주게이트 모멘타와 그 포지션에 대한 펑션으로 바꾸는 작업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 코디네이트 디펜드 하잖아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리학자든 기하학자든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X랑 P. 왜냐면은 내가 다른 코디네이트 잡아서 완전히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 아예 다른 값이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물리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뒤에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얘기했으니까 해밀토니안 이쿠에이션. 네. 이것도 이제 그 세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계산 자체는 헤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팅을 이해하는 게 조금 약간 까다로울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H를 일단은 이렇게 적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적었고. 근데 우리가 페이지 스페이스 위에서 정의된 함수를 보고 싶죠.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QJ 닷은 이걸로 바꿨을 거예요. 르젠드르 트랜스폼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익스플리시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있기만 하면.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계산해 보는 게 그 H가 요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P에 대한 편미분을 해보자. PI에 대한 편미분을 해보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썸이 J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PI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J가 I랑 다른 경우에는 다 죽겠죠. 얘를 미분한 녀석은. 그래서 요것만 살린 거고요. QI 답만 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미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살아있겠죠. 그쵸? QJ 다시 PI랑 어떻게 관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그 L에다가 그 PI 편미분 해야겠죠.
네, L은 이제 그 요 함수였잖아요. Q1, Qn, 그 다음에 Q1 닷, Qn 닷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지금 약간 편의상 T를 뺐어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이제 P에 대한 편미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P가 다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Qn에.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Qn, 그 다음에 P1부터 Pn으로. 그다음에 대신에 이 코디네이트이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이 된 것처럼.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제가 이게 노테이션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생략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각 QI 단마다 PI가 다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PI에 대한 편미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슬롯 하나하나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이 슬롯 QJ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이 QJ가 PI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체인룰을 잘 쓴 거고요, 그냥. 그 체인룰을 잘 쓰면은 이 좌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DL에 DQJ 닷으로 편미분 한 녀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PJ의 정의죠. 네. 그래서 이 편미분 계산을 체인룰을 이용해서 잘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두 개가 캔슬이 딱 됩니다. 그래서 QI 닷밖에 남지 않아요. 괜찮나요? 네. 혹시 계산 자체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QI 답밖에 남지 않는데,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뭐, 그, 오일러라고 이제 트라젝토리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얘는 그냥 편미분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을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제 두 개로 이루어진 걸 아실 텐데,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아실 텐데, 이 첫 번째 부분은 보시면은,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랑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위치만 맞으면 그냥 딱 붙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맞으면은 얘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지 않나요? 아, 이거는 정의잖아요, 그냥. 이게 르장드르 트랜스폼이잖아요. 이거는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가 아니라 르장드르 트랜스폼이죠. 잠시 음, 퍼즈. 네. 네. 별로신가요? 이거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그냥 요거예요, 요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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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냥 PI와 QI 닷을 관계 지어준 것일 뿐이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여기 보시면은 T에 대한 상미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트라젝토리 없이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에서 나온 오일러 라그랑지는 그, 진짜로 그러니까 오일러 라그랑지를 써서 그렇게 PI를 정의를 한 거고, 지금 여기는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에 의해서 정의된 PJ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이 없어도 PI는 정의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거를 PI라고 부르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냥 코디네이트의 개념이군요. 뭔가, 그쵸, 그쵸.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개념이 아니고, 아니, 지금 컨주게이트 모멘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거죠. 그 오일러 라그랑지 아니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네네네. 왜 모멘텀이라고 부르냐? 네. 이거는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안 때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수학적으로 PI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끝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트라젝토리가 낄 이유가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L이 그냥 탄젠트 번들을 잘 정의되는 함수고, 그럼 QI 다수로 미분한 녀석이 잘 정의가 되는데, 그럼 그냥 PI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게 포지션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여기서 트라젝토리를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계산을 하는데. 네.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그 개인적인 감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 방정식은 오일러 라그랑지안이 개입된 것 같지 않다. 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이 나와요. 네. 그 두 번째 방정식은 똑같이 편미분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QI에 대해서. 그래서 QI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하는데, 페이즈 스페이스가 이제 P하고 Q를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페이스는 PI하고 QI가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DDQI를 여기다가 편미분을 적용을 했는데 PJ는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디펜던트하게 세팅을 맞춰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예. 근데 이미 약간 좀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스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지금은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PJ 그냥 통과한 계산이죠. 제가 써놓은 건. PJ를 상수 취급했죠. QI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뺐잖아요, 밖으로. 그 다음에 QJ 닷은 대신에 미분해야 돼요. 얘는 Q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이거 디펜던시가 있는 거는 저희가 폴라포니에서 예제 봤으니까. 그리고, L을 이번에는 그거 편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QI에 대해서. 네. 그래서 L을 QI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데, 이 위에 써놓은 거 여기 보시면은 슬롯이 요렇게 있는데, 이 QI에 대한 편미분, 그, 뭐야, I가 아닌 데서는 다 0일 거고. 그러니까 I만 살아남죠. 앞부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 그 다음에 뒷부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어느 QJ에서 그 디펜던시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킵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PJ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그냥 캔슬.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안이 들어가는 거죠. 남는 게 그 라그랑지안의 포지션 펑션에 대한 편미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에 오일러 라그랑지안 트라젝토리를 고려를 했다면, 이 녀석은 그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컨주게이트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다시 적을 수가 있죠. 얘는 오일러 라그랑지 트라젝토리에서만 되죠. 그러면 얘가 PI였으니까 다시 PI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적으면 됩니다. 저렇게 설명해 주신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 항상 그냥 저기 사이에 뭔가 DT 넣어가지고 저거 큐닷으로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우선 저는 이제 이 해밀토니안 역학을 전에 전공이 물리학과가 아니어서 대학원 와서 혼자 그냥 자습할 때 그냥, 저거 그냥 DTD, 그러니까 파셜 QI를 제가 직접 시간 미분하고 그냥 뭐 체인룰 같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체인룰이 맞죠. 네. 근데 이제 그 저반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체인룰이겠지만 이게 되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런 DT와 파셜 T에 대해서 자주 쓰이는 그 상황도 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네. 듣고 이제 좀 저도 생각을, 저 이제 지하철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물리에서 보면은 뭔가 정말 트레젝토리나 이런 게 있을 때, DT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쓰고, 이제 파샬에 대한 거는 뭔가 뭐 스칼라 필드나 뭐 이런 뭐가 필드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데서의 주변 변화를 봤던 것 같은 것도 전 사실 처음 생각해 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데 저거까지 보고 나니까 와, 네, 저 그냥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좋습니다. 진짜라서. 네. 아무도 안 설명해 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실 노테이션이 혼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1에서는 QI 닷을 트라젝토리에서 온 녀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탄젠트 번들의 코디네이트로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PI 닷은 안 돼요. 얘는 트라젝토리가 있어야만 말이 되거든요. 네. 그 점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네. 어쨌든, 유도는 이렇게 돼요. 유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계산에서 이용되는 거는 정말 단순한 체인 룰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떤 코디네이트에 어떤 디펜던시가 있느냐. 약간 요런 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이해가 좀 필요해요. 뭐는 살아있고, 뭐는 죽고, 왜 뭐에 대해서만 미분하고, 약간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만 정확하게 트랙하면은, 뭐, 유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식은 잘 따라간 것 같은데, 뭐죠? 뭐라고. 트라젝토리? 네, 트레젝토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조금 아직 좀 살짝 저는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트라젝토리는 보통 이렇게 패스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트라젝토리가 좀 말이 길면은 패스라고 하죠. 네네, 그냥 패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 t에 대해서 뭐 위치 정보를 주는 걸로 이렇게 적잖아요. 네, 네, 근데 t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주면은 사실은 그냥 탄젠트 벡터까지 정해지죠. 그래서 뭐 크게 상관없고요. 네, 뭐 이렇게 정해지죠. 네네, 네, 근데 여기서 QI를 적는 거는 이렇게 적힌 거죠, 사실. 네, 시간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를 QI라고 그냥 퉁쳐서 쓰는 거예요. 네, 사실은 조금 만약에 이제 그 QI가 편리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근데 조금 진짜로 가르칠 생각으로 막 하면은 이렇게 적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원래는 이거예요. 요런 거예요.
얘를 그냥 QI라고 퉁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리의 이름이 QI였던 건데 저게 이 지금 성, 감마 1, 감마 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네네. 네. 그러니까 감마라는 그 패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네. R2다. 네. R2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면은 이 x, y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쓰잖아요. 감마 네네네. 1 t, 감마 2 t.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QI를 쓰는 거는 이 자리의 이름이거든요. x, 음, y. 네. 네. 그래서 진짜 노테이션으로 엄밀하게 구분을 하려면 QI는 이 자리의 이름이에요. 코오디네이. 그러니까 네. QIT라고 쓰면 좀 이상한 거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일단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면 네. 이제 패스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H를 생각을 할 때 패스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T에 대한 함수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T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진짜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 패스를 안 넣고 만약에 라그랑지안으로 다시 바꿔야겠다. 패스를 안 넣고 이렇게 미분한다는 거는 이렇게 편미분을 한다는 거는 다시 네. 이제 조금 그림을 바꿔서 XY는 제가 찌부시켰어요. M으로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시간축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럼 라그랑지안을 T에 대해서 편미분 한다는 거는 그 이렇게 생긴 패스를 생각해가지고 각 점에서 미분을 하겠다는 뜻이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패스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거 음, 물어보신 거 맞죠? 이거랑 이게 다른 거. 네네네. 이거랑 이게 다른 거. 네. 네. 아, 네. 네, 알 것, 같- 알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함수예요. 네네. ddtl. 네. 얘는 그 인터벌에서 숫자를 넣어야지 값이 나와요. 네. 근데 편미분은 이 모든 m과 r의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나와요. 네네. 아, 그래도 아까 처음에 그 MR 해가지고 이렇게 비오듯이 그려주신 그 그림이, 에, 음, 뭘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아까 네. 여쭤볼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다 안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써도 다 알아먹는데 네. 네, 사실은 이게 이 전미부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네네. 아, 네. 트리젝토리가 들어가야 되는, 네, 네, 이 말씀이시죠. 상미부는 이 감마 없이 쓰면은 말이 안 되는 함수예요. 네. 네. 그 물리에서는 대부분. 그 지금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게 들어간 거. 감마 t가 들어간 거. 네. 여기 이게 t. 지금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상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심플렉틱 폼이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네, 그쵸.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 보니까 이런 그리고 싶어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네. 뭔가 P를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이렇게 Q 하나 그려가지고, P 방향, 뭔가 H는 어쨌든 스칼라 함수잖아요. 네. 뭔가 H가 이쪽으로 갈 때의 변화율은 실제로 어떤 패스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뭐 여기로 갈 때의 변화율은 뭐 요거랑 같고, 그다음에 뭐 요 방향으로 갈 때 변화율은 뭐 요거랑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왠지 그리고 싶어진 그림이라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한번 네, 뒤에랑 더 맞춰보세요. 네. 아, 네,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그림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 보고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그 페이지 스페이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 페이지 스페이스가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이 코디네이트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아는 탄젠트 번들의 적이 된 함수예요. 여기서 R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디네이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QI와 QI 닷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페이지 스페이스는 여기서 또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갈 거야, 다시?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TM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왜 탄젠트 번들을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그 대상이 그러니까 화살표는 화살표를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점마다 화살표는 화살표지 코디네이시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U 곱하기 RN 또 다른 코디네이트 주고 다른 코디네이트 주고 그래도 화살표는 똑같은 화살표를 표현하고 있으면 일관성 있는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물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의 코디네이트에서 그 맞는 방정식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읽힐 것이고 그게 이제 물리 법칙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살표라는 것. 그러니까 속도 벡터는 화살표지 성분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구분. 속도 벡터는 화살표가 정체지 이 성분은 내가 이 좌표를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성분이 나온 거잖아요. 내가 좌표를 이렇게 뒤틀면은 이거 다른 성분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화살표를 표현하고 싶죠. 네. 그래서 TM이라는 이 추상화된 공간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페이지 스페이스로 간다고 페이지 스페이스로 가고 싶다. 우리는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입력 데이터로 쓰고 싶다. 그래서 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써서 QI와 PI 스페이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순간 그 의문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화살표가 똑같은 화살표인가? 네. 다른 사람이 코디네이트를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의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QI와 PI 스페이스를 그리면 똑같은 화살표가 나오느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뭐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그래서 코디네이트로 접근하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네, 이게 저 코디네이트로만 정의가 되는 거냐? 코디네이트를 바꾸면 그거에 맞는 이제 컨버전이 존재하느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U 곱하기 RN, 그 다음에 U 곱하기 RN, TM이 여기 위에 있고, 여기서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여기가 QI와 QI 닷의 스페이스였고, 이 녀석을 QI와 PI로 보냈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로 모여야 돼, 얘네들이 하나로 모여야 돼. 모든 코디네이트들로 표현했을 때, 한 개의 대상으로 모여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T 스타 M을 하면 되더라라는 관찰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어쨌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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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죠? Q랑 P를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제가 보는 Q랑 P에 대한 코디네이트이 있을 거고,
뭐 다른 사람이 보는 Q랑 P에 대한 코디네이션이 있을 건데 그걸로 표현된 어떤 뭐 물체의 속도나 물체가 받는 힘이나 이런 벡터들을 봤을 때 내가 본 거랑 네가 본 거랑 어떻게 똑같냐? 똑같은 게 맞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음, 네, 네, 적절한, 네, 그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디네이시 있고, 내 코디네이시 있고, 저 사람의 코디네이시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페이지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페이지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두 개가 안 합쳐져. 그럼 뭐야? 그 페이지 스페이스는 사람마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저 그, 약간 이해가 네, 될 것 같은 게, 그냥 일반적인 그 물체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야구공을 던졌다라고 하면, 그 제가 보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100m 떨어진 누군가가 보는 거랑, 뭐 변환 정도만 다르지 같을 텐데, 네, 근데, 어, 그, 뭐지?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아, 이건 좀 얘기가 다른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해 볼게요. 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 이거는 관측자끼리라서 다른가?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상대적으로, 아니다,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정지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빛의 속도의 예를 들어서 뭐 0.9c 정도로 움직일 때, 뭐 다른 물체를 봤을 때, 뭐 사건이 어디가 먼저 발생하느냐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의문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조금 더, 아,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아시면 네. 그걸 예제로 제가 말한 걸 생각해 보시면 괜찮은 것 같고요. 아, 그걸 예제로. 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 어떤 뭐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각자의 코디네이션이 있고, 음, 네. 두 사람이 각자의 코디네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그 각자의 코디네이트로 위치와 속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속도는 화살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 음, 코디네이트를 표현된 화살표랑 저 사람의 코디네이트를 표현된 화살표가 다를 리는 없어요. 네네. 네. 근데 그 문제는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내가 모멘텀을 바꿔치기에 있잖아요. 네.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나는 뭔가 또 다른 기록 수단을 가지고 생긴 거죠. 그게 나의 페이즈예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나는 그걸로 묘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그 방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두 개 사이에 그 어떤 컨버전을 해야 되느냐. 네. 네, 우리가 이 PJ도 여전히 화살표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야, 똑같이 돼요. 네, 아, 말씀하신 그런가요? 아니, 그 사람의 코디네이트 써가지고 쓰면은 다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사건 발생 순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아, 그거는 너무 들어갔다. 네, 아무튼, 네, 그거 그거는 좀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커절리티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아무튼. 아, 네네. 네, 근데 맞- 일단은 철학적인 질문. 제가 왜 이걸 보면서 불편해했느냐. 코디네이트 자꾸 쓰는데, PI를 했는데, 아니, 뭐 잘 정의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왜 넘어갈 수가 없느냐. 라면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PI를 라그랑지안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부자연스럽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나랑 다른 사람이 이게 잘 컨버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합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모멘텀을 그,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화살표가 아니라 폼으로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페이지 스페이스를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탄젠트 번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설명은
네, 좀 저렴한 단어를 써서 설명은 쥐뿔도 없습니다. 그냥 코탄젠트 번들이래. 뭐야?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런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써봤고요. 일단 코탄젠트 번들의 정의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TM인데 TM이랑 비슷한데 그 TM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 매니폴드 자리랑 그 자리에서의 탄젠트 벡터. 근데 T 스타 M은 매니폴드의 점이랑 그 자리에서의 그 듀얼. 그래서 이거 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듀얼. 네. 그러니까 그 TPM의 원소를 받아서 리니어하게 뱉어주는 함수. 그래서 그 녀석을 코벡터라고 부르거든요. 탄젠트 벡터. 얘는 코벡터. 그래서 이렇게 모은 녀석을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합니다. 얘 좀 쓸 걸 써놓을 걸 그랬나? 어쨌든 이해 가시나요? 저희 원폼 했을 때 네. 그 라운드 X랑 DX랑 듀얼 관계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하면 비슷한. 정확하게 그거고요. 네, 네네네. 정확하게 그건데 제가 원폼이라는 말을 좀 꺼려하는 이유는 원폼은 필드라서 그래요. 아, 네. 원폼은 각 점에 붙어 있어야, 각 점마다 코벡터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원폼이거든요. 네. 그거 구분하려고 제가 원폼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쓴 건데. 아, 근데 네네. 원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똑같아. 네. 뭐 크게 네. 문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각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 대신에 그 스페이스에 듀얼 스페이스를 붙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 아, 만약에 제가 정의를 썼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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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이렇게. P는 M의 원소고, 오메가는 TPM의 듀얼. 네.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네. 뭐,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약간 사조기에 가까운 건데, 스타를 T 옆에다 붙이는 거는 M이 매니폴드라는 거를, 그러니까 매니폴드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T 옆에다가 붙이는 건 거죠. 저는 그 생각으로 T스타를 저기다 붙입니다. 음,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또 노테이션이 또 다를 수 있나요? 그거야 하긴 다를 뭐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텐데 아마 이제 이게 제일 흔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게 더 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경험상.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여기가 무리함수에서 저희가 이제 라그랑 제한이 탄젠트 번들에 정의된 함수다를 이해할 때 그 탄젠트 번들의 코오디네이트를 주면서 좀 괜찮았잖아요. 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T 스타 M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는데 베이시스가 지금 원폼처럼 생겼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코오디네이트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그 매니폴드 위에서 코디네이트를 주면은 이 녀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폼의 코디네이트이 있어요. 원폼의 코디네이트.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M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걸 자꾸 반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반응을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T 스타 M의 코디네이트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제 얘도 진짜 성분 취급할 수 있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녀석이 코디네이트 됩니다. 음, T 스타 M에. 그래서 이거 프로젝션은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이거 길게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파일을 썼고요. 그래서 그 P와 폼이 있으면 그 녀석을 그 이렇게 컴포넌트로 2n 컴포넌트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탄젠트 벡터에서 했듯이 똑같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그 손이 좀 가요. 이거 이해하는 거. 네. 이거 변원 관계 이해하고 이런 거 좀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조금 더 시리어스한 기하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해보는 것도 좋아요. 진짜 적은 다음에 달라지는 거. 다른 코디네이트 잡았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뭐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2D XY 하고 R 세타 있잖아요. 이거 탄젠트 번들에서 x 닷 y 닷 하고 r 닷 세타 닷이 x 닷 y 닷 r 닷 세타 닷 바뀌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네. 이거랑 비슷하게 x y px py 하고 r 세타 pr p 세타 이거 바꾸는 거 다르거든요. 이거 똑같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x 닷 y 닷이랑 y 닷 r 닷 세타 닷 바뀌는 거 알았다고 이거 자동으로 되지 않거든요. 네, 이거 재밌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채널지기 선생님처럼 막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가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 노트에 다 있어요. 근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티스타임으로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가설은 이거였어요. 아, 이거 왜 코탄젠트 번들로 볼 수 있겠냐라고 한 게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QI와 PI인데 이 PI가 사실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온 PI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이걸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뭐야. 어떤 사람의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QI 닷으로부터 QI, PI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라그랑지안 그거,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저를 괴롭히는 게 다른 사람이 코디네이트를 잡고,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 이 두 개가 하나의 스트럭처를 이루느냐.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불편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코탄젠트 번들로서 예쁘게 합쳐지더라. 이 가설을 제가 좀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PI를 뭘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이 T스타임에서 그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PI가 이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은 PI가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부터 온 PI로 보면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한 거라서. 네. 그래서 조금 톤이 좀 다르죠. 톤이 이게 누가 해놓은 거, 아,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설득하려는 톤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또 쓴 거예요. 또. 그냥 똑같은 건데, TM이랑 T스타임이라고 용어를 살짝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다. 라고. 그러면 근데, 탄젠트 번들이랑 코탄젠트 번들의 관계도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탄젠트 번들과 코탄젠트 번들을 이어주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하나도 RN이고 다른 하나도 RN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리니어 알제브라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벡터 스페이스와 그 벡터 스페이스의 듀얼의 아이소모피즘이 하나가 아니죠.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이소모피즘 중에 하나. 벡터 스페이스와 그 듀얼의 아이소모피즘 중에 하나예요. 뭐 추상적으로 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냐? 이게 V라는 녀석이 그 탄젠트 벡터였으면 저희가 코디네이트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사실 V라는 화살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베이시스를 이렇게 골랐을 때 QI 다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QI 다시면은 우리가 모든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코탄젠트 번들이라는 용어를 제가 봤기 때문에 코탄젠트 벡터로 표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원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 TM에서 그 URN 해가지고 QI랑 QI 닷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U하고 여기 다시 또 다른 U 곱하기 RN인데 이번에는 QI랑 PI예요. 이거를 다시 T스타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점 P하고 V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코디네이트로 바꿔 쓰고 V를 V의 코디네이트로 바꿔 썼어요. 그 다음에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QI와 PI에 대한 페어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거꾸로 가져간 거예요. P하고 오메가. 근데 오메가라는 원폼은 이 PI를 개수로 갖고 DQI를 폼의 베이시스로 갖는 녀석으로 다시 옮겨간 거예요. 저렇게 계속 갈 때 이제 저기서 이제 T스타 M으로 갈 때, 네. 저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Q, P였는데 P가 앞으로 오고 뒤로 이제 W가 가잖아요. 이 P는 제가 좀 혼동이, 이 P는 그냥 그 포인트, 매니폴드의 포인트라는 뜻에서 제가 P라고 쓴 거고요. 아, 그런 모먼트가 아니라, 예, 예. 이거 X라고 쓸까요? 그럼 X, 아, 예, 예. X. 예. M 위에 포인트 X. 그리고 그 아, 위에 벡터 V.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되게, 포인트, 네. 되게 이상한 작업을 하는 거네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지금 아, 보시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저 잘 안 와닿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인트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는 그냥 포인트에 이름을 붙인 거일 뿐이지, 레이블을 붙인 거일 뿐이지, 그 위치는 위치잖아요. 네네, 내가 레이블을 다르게 붙이면은 그 위치는 그냥 다른 레이블이 붙은 위치일 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X는 위치의 추상화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네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 레이블을 붙였어요. 그럼 이렇게 붙는 거죠. QI라고. 네, QI고, 저 V는 어차피, 네, 그거를, V는, 그쵸. V는 QI라는 레이블을 붙인 사람이 화살표를 컴포넌트라고 쓴 거죠. 네네, 그쵸? 네네네네. 네. 그 다음에 지금 QI의 레이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그랑지안 메카닉스를 공부를 해가지고 PI를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그런 걸 공부해가지고, 네, 바꿔 쓰고, 네. 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블랙박스 처리를 네. 예. 저도 잘 모르겠다고. 아이씨, 누구야? 네네. 네. 그래서 PI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네. 저, 이제 흐름을 좀
와닿았습니다. 네네. 네. 음.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임의적이라서 너무 이제 이 음. 레이블을 붙인 사람만의 세계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싫어했던 거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위키피디아의 코탄젠트 번들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합쳐지는 건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음. 근데 합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도 맥락을 아까 전까지는 이제 진짜 포류하고 있었는데, 네, 네. 조금 됐습니다. 조금 이제 그 길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음. TM에 네네. 좌표계를 준 사람이 이 속도랑 이런 걸 했고, 근데 이제 라그랑 제한을 통해서 PI로 자연스럽게 바꿨는데, 네. 어, 다시 이제 너무 그냥 제가 심취해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의 세계관, 이 사람만의 세계관으로 남으면은 사실 이건 물리법칙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야 돼. 이게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이렇게 따라와도 하나의 스트럭처를 이야기할 수 있게끔 와야 돼요. 근데 그게 T 스타 M으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음. 그 흐름은 알겠는데 네. 라그랑지안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 르장드르트에서 보면 여기. 네. 네네네.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 쓰는 그 부분을 굳이 왜 했지? 그러면 안 그랬으면 그냥 하나로 딱 끝냈을 텐데 왜 세 개나 했지? 약간 이런. 뭐 그 부분은 이제 이쪽 그 뭐야 역학을 하시는 물리학자분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약간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중요한 추상화 중에 하나가 어떤 스테이트를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스테이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하는데 속도보다는 모멘텀을 스테이트의 적절한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아,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음. 알기로는 저기 뉴턴 프린키피아 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운동량을 그 물체의 움직임의 본질로 다룹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확답은 못해서 음. 아까 전부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체를 볼 때 걔의 질량과 속도를 알면 사실 뭐 그게 그걸 이제 되게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역학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그, 역학, 네, 이거는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태를 끌어모은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어, 전부 다 모아놓는 거. 그다음에 그 공간을 이해하는 거. 그 공간에 뭐 어떤 법칙이 있고,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그 추상화가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이제 F는 MA에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어떤 물체의 상태라는 것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이 녀석들의 구조와 이 녀석들 위에 존재하는 꼭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를, 피직스를. 약간 그런 생각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역학의 페이즈 스페이스는 스테이트들을 싹 다 모아놨는데 우리가 그럼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위치와 운동량. 음. 네 이를- 맞습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속도를 버리고 운동량으로 가져가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위치랑 운동량을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것도 그 철학이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안 것도 맞고 저는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은 F는 MA가 아니라 사실은 F는 P 다시다. 운동량의 음, 다시다. 그렇게 음, 원래 더 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네네. 우리가 F는 MA가 된 건 이제 후대 그리고 뭐 좀 속도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하나씩 밑에서부터 배우잖아요. 1차 네, 미분이 속도고 위치의 1차 미분이 속도 그 다음에 2차 미분이 가속도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뭐 모르겠어요. 프리키피아에 실제 그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F는 P 다시다. 네. 그걸 더 선호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네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이렇게 가죠. 위치와 네네. 운동량을 모아놓은 페이즈 스페이스가 그 상태들의 공간인 네, 거죠. 상태를 보고 싶은 거니까. 네, 스테이트라고. 근데 여기 양자역학에서 뒤집어지는 게 그거죠. 위치와 모멘텀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는 사실은 웨이브 펑션이고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도 그게 모멘텀으로 계속 기술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치, 위치. 양자역학이. 그 운동량을 계속 어쨌든 그 개념을 끌고 가서 쓰려고 하니까 뭐, 불확정성 원리나 네네. 이런 데서도. 네네네네. 그 위치와 처음, 운동량,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 철학이 바뀐 건 아니에요. 위치와 운동량이 스테이트의 중요한 데이터다. 그쵸. 이 철학이 바뀐 건 아니고, 근데 여기서 그 저희가 타협한, 그 물리학자들이 타협한 게 위치랑 모멘텀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정확하게 계량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네. 불확정성 원리가. 예. 네. 그 약간 감상 같은 것도 정말 뉴턴이 저것까지 보고 인사이트 갖고 운동량으로 보자고 한 거라면 정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그, 본 걸까? 그게 뭐 직감이든 뭐든 모든 걸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지만. 운동량을 이제 궁극적으로 그 물리학적인 상태를 다루는 근본적인 양으로 보겠다. 이 인사이트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뉴턴은 주식을 못했으니까. 아, 그쵸. 그쵸. 주식으로 다 잃었거든요.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저도 주식으로 잃었기 때문에 같은 입장 아닌가.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 동안 이제 재밌게 본 게, 이거 합쳐지더라. 티스타임으로. 네. 그러니까 페이지 스페이스도 괜찮다. 이것도, 각자의 세계관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코탄젠트 번들이라는 또 다른 나이스한 스트럭처로 합쳐지는 걸 뿐이다. 네.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모멘텀 해가지고 상태로 봐도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는. 네. 근데 그게 진짜 되는지 확인한 게 이제 제 이 아래쪽 부분이고요. 어쨌든 괜찮네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벡터를 폼으로 바꿨어요. 근데 폼으로 바꿀 때 제가 이 베이시스를 썼고요. 똑같은 베이시스를 썼고요. 완전히 대응되죠. 그 DDQI하고 DQI하고 얘네 듀얼 베이시스죠. 그 다음에 개수만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보낸 거예요. 괜찮죠? 이게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벡터 스페이스 V에서 V 스타로 아이소모피즘 보낼 때 베이시스 여기 있으면 이런 거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 원일 때만 1이고 다른 이 i를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안 보내고 이 자리를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음, 정확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은 진짜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이소모피즘이 되는군요. 네. 얘가 1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DDQI 그러니까 얘를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보내면 얘를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보내면 이제 다른 애가 나오는 거죠. DQI가 아니라. 네, 네. 네. 왜 되는지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네. 뭐야. 베이시스 다른 거 보내면은 다른 아이소모피즘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긴 한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을 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게 다 유지가 된다는 걸 제가 확인을 오, 안 아주 중요한 질문. 해봐서,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게 되는 것도 핵심이에요, 사실. 네, 이거 그 부분도 좀 사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되는지 좀 신기하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아주 좋은, 아주 수학적으로 유효한 질문이십니다. 네. 이거 진짜 아이소모피즘 맞아?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저희가 볼 수 있는 모델에서는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봐왔던 이그젬플에서는 확실히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이제 학자들이 해놨겠죠? 이게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조건? 되는 라그랑지안의 조건? 뭐 이런 것들. 네, 사실 그 얘기를 그렇게 해야겠죠? 이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아이소모피즘이 되는 L의 조건을 알아야겠죠? 아무튼. 네. L이 그렇게 생겼잖아. L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거 쓰잖아요. 이거 쓰잖아요. 이거 쓰면 그냥 돼요. 너무 쉽죠, 예, 이게. 그런 애는, 네, 네, 되겠죠. 이거는 너무 쉽게 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상수배이기 때문에 그 P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저런 건 쉬운 거고. 그러니까 L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의존하겠죠. 네. 지금 강 선생님 말씀처럼 L이 굉장히 이상하게 막 지멋대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얘 아이소모피즘 안 될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폴라코니에도 확인한 거고요. 한번 해본 거고요. 벡터에서 폼으로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폼으로 보낸 거. 네. 얘가 그래서 좀 다르죠. 아이소모피즘이. 듀얼 아이소모피즘이었으면 그냥 V1DR, V2DR, D 세타였어야 되는데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M이 붙고요. 여기에는 MR 제곱이 붙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에도 디펜드하는 아이소모피즘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이소모피즘이 포인트마다 달라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음, 요렇게 네네네. 요렇게 있잖아요. T R 세타 M에서 T R 세타 스타 M으로 보냈는데 요게 르장드르 트랜스폼이거든요. 이 자리가. 네네네. 근데 R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트랜스폼이. 그쵸,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 거꾸로도 한번 해봤고요.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극좌표 예제에서도 지금 아이소모피즘이 되죠. 두 개가 지금 바이젝티브하게 가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지금 잘 합쳐지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그림에서 TM, 코디네이트, 또 르장드르 트랜스폼, 그 다음에 T스타 M으로 보내는 거 제가 지금 만든 거죠. 근데 U 곱하기 R은 다른 사람의 코디네이트, 다른 사람의 르장드르 트랜스폼, T스타 M으로 보냈죠. 보낼 수 있겠죠? 똑같이. 근데 이게 똑같이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출발했으면 같은 데에 T스타 M으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이거?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그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에 디펜드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여전히 T스타임으로 집어 넣었지만 여전히 그거 사용하고 있죠. 코디네이트. T스타임까지 갔지만 여전히 코디네이트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녀석으로 딱 떨어져야지 잘 만든 거죠. 네, 그거 확인하겠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V 여기 있죠. 그 V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거를 코디네이트를 다른 사람을 쓰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레이블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르장드르 트랜스폼에다가 T 스타 M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이런 오메가가 나오겠죠? 원폼이.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녀석이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지 T 스타 M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합쳐지겠죠? 그 상황입니다. 네. 상황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테이션을 요걸 쓰려고 파일을 쓰려고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올려놓은 노트에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추가한 거라서.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그 TM의 코디네이트를 제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었어요. 위에다가 발을 붙이는 걸로. 지난 시간에 했던 노테이션을 보시면. 그 다음에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다른 R2N으로 옮겼어요. 네, 그 다음에 코탄젠트 번들의 코디네이트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테이션을 계속 쓸 거예요. 얘는 반은 TM의 코디네이트이고 햇은 T스타 M의 코디네이트예요. 여기도 똑같이 얘는 여기에 있어야겠죠? 프라임인데 햇이 붙어 있는 걸로.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체크가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이거를 확인하려면 이 그 뭐야 얘 프라임 있거든요. 얘 프라임 빠졌다. 네. 이 프라임을 QI로 바꿨을 때 어떻게 적혀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네. 이거는 뭐 막 엄청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그 궁금하신 분이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체인 룰을 또 잘 써요, 그냥. 이렇게 체인 룰을 잘 쓰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확인이 된 거죠.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네. 근데 이 과정 조금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약간 저번에 저희 했을 때 DX는 바꿔도 일정하고 DDX는 바꾸면 달라지고 그 얘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네. 그거랑 계산상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랑 계산상 되게 비슷한 원리로 나와요. 네. 보시면 캔슬 탁탁탁 떨어지고, 음. 네. 해가지고. 사실 뒤에 더 신기한 게 더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시간이 벌써 1시간 40분이지 않네. 네, 아무튼, 일단 계산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궁금하시면 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든지, 네. 네,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한번 파서 얘기해 주든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안 해보셨으면은 그렇게 간단한 계산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예제로 확인한 거고요, 이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확인했잖아요. QI, QJ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납득이 됐으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예제로 확인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이거를 일반적인 걸 확인하기 전에 관찰한 게 밑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기 전에 관찰한 게 그 어, 오메가, 그러니까 x, y 코디네이트하고 폴라 코디네이트 비교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나와요. 계산하면. 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보면은 오메가가 이렇게 그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르장드르 트랜스폼으로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같은 벡터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얘를 오메가로 다시 보내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변환 룰이 다 있잖아요. R 다시 이거고, 세타 다시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다 때려 박아가지고 넣으면 이 자리에다가 R 닷과 R 제곱 세타 닷을 때려 박아가지고 넣으면은 다시 나와요, 오메가가. 음.
그래서, 그래서 나이스라고 한 거예요. 네. 해볼 게 엄청 많은데요. 자, 좀 많이 했어요. 예. 필 받아가지고. 네. 엄청 많죠. 근데 지금 반도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네요. 스크롤이 지금 수압이 약간 그 지금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거 확인한 거. 이거는 사실 그 수월하게 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관찰을 확인한 다음에 레장드르 트랜스포머 이거 되네? 극좌표랑 카르테시안이랑 잘 합쳐지네. 이걸 확인한 다음에 얘를 적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네, 이게 확인이 되니까 아 이거 음, 일반적으로 되겠는데 하고 쓴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르장드르 트랜스폼이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존한다. 그래서 티스타임으로 잘 합쳐지더라.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해밀토니안을 여기서 이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해밀토니안을 티스타임에 정의된 펑션을 다시 쓸 수 있느냐? 다시 쓸 수 있어요. 다시 쓰면 그냥 이렇게 돼요. 너무 깔끔하죠. 지저분하게 뭐 이것저것 안 달고 있고. 그래서 이걸 로컬 차트로 다시 쓰면은 진짜 그대로 나오거든요. 오메가에다가 V 집어넣으면 진짜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은 좀 더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르장드르 트랜스폼의 관계로 오메가와 V를 페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V를 라그랑지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원래는 이제 약간 코탄젠트 번들을 페이지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오메가를 인풋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H를 P 오메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밸류에이션을 V를 찾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V를 찾은 다음에 오메가에 넣고 그 V를 찾은 다음에 라그랑지 안에 넣고 그러면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면 팔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 코탄젠트 번들 진짜 되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했죠. 네. 그러면 왜 코탄젠트 번들로 안 하고 아, 코탄젠트 번들 잘 됐잖아. 그럼 왜 거기서 만족 안 하고 심플렉틱으로 가느냐? 네. 왜는 잘 모르겠고 왜는 이제 조금 이제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 몇 가지 동기가 있더라고요. 심플렉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시간 50분 됐는데. 네. 네, 호스트나 단 선생님들 의견을 묻습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뭔가 다음 시간을 위해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 오히려 뒷부분은 제가 그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네, 큰 흐름도 이해하고 실제로 그 계산으로 확인하신 것도 보면서 와, 이게 되네? 라면서 좀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중간에 제가 디테일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네, 혹시 뭐, 뷰포인트 1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네. 여기서 제가 여기,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잠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아까. 음, 그래서 조금 그 AS가 가능하신지. 네. 아, 물론이죠. 네, T 스타 M의 코디네이트를 주고 싶은 게 일단 목적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매니폴드 위에서 코디네이트를 잡고 시작을 하고요. 네. 이거 매니폴드니까 있겠죠.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요거 잡고 그 다음에 T 그러면은 이제 이 오픈셋 위에 P에서 그 TP 스타 M의 베이스 그 코디네이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PI,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요게 그 코디네이트를 만들어주는 함수인 거죠? 그쵸? 네. 네. 이게 P마다 다른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TP 스타 M의 원소를 받았을 때, 네. 이, 요 개수로, i번째 개수로 보내주는 함수를 P라고 만든 거예요. 네, 네,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이 오픈셋 U의 모든 P에 대해서 할 수 있죠. 네, 그쵸? 네. 그러면은 PI가 그, 이셋 위에서의 펑션이 되죠. 어, 잠깐만요. 제가 파이가 어떤 함수인지, 여기. 네, 그것도 아까 그, 제가 사실 한 아, 번에 이게 별게 이해를 좀 아니고, 못했는데요. 네네. 별게 아니고, 그냥 그, 제가 귀찮아가지고 쓸 건데, 원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네네. RN. 네. 네. 이 녀석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파이 인버스 U가 그냥 P랑 오메가를 모은 건데, P가 U인 거고, 오메가는 그 TP 스타 M, 그냥 U로 줄인 거예요. 네, 파이 인버스가 역상? 네, 인 거죠? 그쵸, 네, 그쵸. 프로젝션의 그 인버스 이미지들의 모임. 네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냥 U로 제한시켜 준 거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인버스 이미지의 원소는 이 녀석들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P와 오메가를 받은 다음에, 네네. 그럼 코디네이트이 어떻게 나오느냐? 위치 P에 대한 정보는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QA에서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녀석은 우리가 만들었던 개수 펑션으로 코디네이트를 잡는 거죠. 아, 네. 제가 왜 헷갈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도 피가 나오고, 여기도 피가 나오고, 이 아, 피가 겹쳐가지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실책입니다. 이거 X로 바꿀까요? 그냥 다? 싹 다 X로 바꾸면 되거든요. 네네네. 이러면 좀 나을까? 네. 되게 빨리 찾아서 빨리 잘 지우시네요. 여기 있다. 네,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픽스하는 동안. 이 자리가 다 X죠. 여기도 X고.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조금 엄밀하게 할까요? 얘도 X에 대해서 달라지죠. 그쵸. 네네. 네. 그냥 이게 되는 것도 신기하고,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이 부분이 조금 그게 필요하죠. 경험과 그게 내공이 필요하죠. 네. 약간, 어,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은 조금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X. 여기도 X죠? 감사합니다. 아, 저기 저 아래도 X다. X다. 여기도 X다. 네. 다 X. 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니면 저기 좋습니다. 저는 해봐야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해봐야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계속 와우와 매직이다, 이걸 번갈아 외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계산 지옥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거 이제 보지 않고 한번 해보시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예제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데, 진짜 조금,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드라이빙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고요.
이거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마 재밌을 거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이제 뒤에 또, 여기 뒤에서 또 확인할 게 엄청 많거든요. 예, 이 우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계산. 네. 우주로 가는 계산. 그다음 그거를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거. 와, 이게 뭐야. 아무튼. 어, 제가 갖고 있는 PDF가 9페이지인데 더 늘어난 건가요? 에게 죄송합니다. 아, 더 늘어났구나. 제- 제가 자꾸 그러면, 그러면 혹시 올 다음 주에 제가 요거 하시면, 올려놓고 네네. 네. 네, 제가 올려놓고 이렇게 수리를 좀 해가지고 자꾸 네, 바뀌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시리즈가 한번 정리되면은 한꺼번에 챗GPT한테 태그로 쳐달라고 할까 좀 생각도 하는 중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을 것 같아. 노테이션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무튼. 네, 그 다음 주가 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가능할지. 이게 딱 파이널 주간이라 좀 아, 바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닌가? 다음 주까지는 괜찮으려나? 다다음 주가 오히려 문제인가? 다다음 주가 이제 그레이딩 지옥일 거거든요. 파이널을 준 다음에. 네, 열심히 그레이딩을 해야 돼서. 잠깐만, 저희도 조만간 파이널인데, 잠깐만, 언제지? 언제지? 12월 8일부터. 아, 저는 좀, 저희도 다다음 주부터네요. 음, 네. 아무튼, 다음에는 이 심플렉틱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일단은 괜찮을 걸로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안 되시거나 하면은, 그거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함수 구체화에 나오는 인테리어 프로덕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일단 장윤철 교수님 시간 되시는 거 보고, 네, 그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낮에 유정훈 박사님께서 계산해 주신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S2의 노말 방향으로 인테리어 음, 프로덕트 하면은 NDS 나오는 거, N.DS 나오는 거 계산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보고 이 인테리어 프로덕트 자체도 또 외미분처럼 다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정말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그것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언제 해야 될지는 음, 모르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어, 2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도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간 요즘 하는 이미 유행 지났나? 약간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맞나요? 이렇게 쓰는 거? 배동 선생님 잘 아시지 않나요? 저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요즘 젊은이들 말 따라하려고 하는 굉장히 꼰대 같았는데. 네, 오늘 또, 네, 긴 시간 발표 감사합니다. 네,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